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이고요. 우리는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죠. 오후에 잠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 사무실이 4월 24일부터 이전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찜이 먼저 오고 제가 또 잔여 일을 처리하고 오늘하고 5월 1경부터 이제 제대로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 놓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보니 4월 22일 날 장중 라이브로 시황을 좀 살펴보고 나서는 뭐 별다른 방송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섭씨, 저는 늘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보면 다 이제 우리가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예, 이날 2% 올랐다가 1.76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예, 변화가 무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CPI, 그러니까 이제 물가지수, 그다음 PCE 발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난주에 이제 FOMC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예,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계속 반복을 했죠.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지수는 올라왔고요. 그다음 여기서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 직전에 미국은 3주 연속, 최근에 보면 말이죠, 3주 연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면 반발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뭐 이건 뭐 3주 더 되지만 이런 경우도 3주고, 예, 뭐 그런 습성이 최근에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일수가 이제 고점이 다 좀 다르게 와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S&P 500 지수를 보시면 어쨌거나 작년 10월 바닥에서 일목에 76 기본 수치 한 주 더 가가지고 77주에 여기, 예, 상투를 딱 여기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요. 그 직전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게 뭐 42주가 걸렸다든지, 이걸 가지고 보면 26주가 걸린다든지, 이게 17주가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여기서부터 뭐 33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저점은 3주 빠지면 돌아가는 습성에다가, 예, 이게 작년 10월 바닥인데요. 여기서부터 또 26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딱 기점에서부터 17, 26, 33, 42, 52, 65 이렇게 딱 딱딱딱딱 전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17 갔다가 막, 예? 이렇게 26까지는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17, 26도 아니고 42까지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52, 65, 76 이렇게 가면서 다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76, 77에 와가지고 제일 저점에서 상투를 치고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 3은 여기서 봤을 때는 26도 지켜봤을 것이고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3, 3 와서 바닥 지었고요. 그럼 여기서 42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논을 쓰면서 애로사항인데, 그런 거 자꾸 허물 잡으면 모든 기술적 지표는 100%짜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70% 확률로 해도 엄청난 뭐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30%를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버리고 맞으면 강력 행동하고 이러면서 가야 됩니다. 그걸 시비를 걸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거나 나쁘거나 잘 안 맞는 것은,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런 국면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야구에서는 타자가 3할만 쳐도 어 뭡니까, 뭐 아주 잘 치는 타자라 그러잖아요. 7개는 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공 있으면 걷어내고, 그죠? 예,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 3주 습성이 26주 와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이 지금 이제 나온 건
이건 이 앞에 설명을 했던 것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거 잠깐 훑어봅니다. 이제 고스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금요일 날은 조금 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그 미국 FOMC에서는 사실상 비둘기파적이었죠. 그전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 조금 매파적이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좀 유화적일까. 그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장이 그게 올랐다가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저 올랐다가 예, FOMC 하던 미국 그날입니다. 올라다 도루묵이 다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길 아침에 제가 그래서 미국이 빠지긴 했지만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지수익률이나 국제 유가나 달러나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건 안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미국 VIX 공포 지수 같은 게 뭐 계속 빠져버린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안정이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은 다시 올라왔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 실적 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증시 상승을 이어받아 가지고 금요일 우리 시장은 올라 출발을 했는데 이걸 또 다 빼버립니다. 일단 왼선물이 5천 개 이상 팔았습니다. 5,500개 가까이 금액으로 5,500개 가까이 팔았습니다. 환율도 13원이나 빠졌고요, 금요일 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예, 빠졌습니다. 이게 수급을 보면 왼선물이 5,950개야. 금액으로 5,470억, 약 5,500억. 하루 종일 팔아버리잖아요, 잠깐 샀다가. 근데 외인이 물은 샀거든요. 막판에 이제 더 붙어서 그렇지. 예, 946억을 샀습니다. 기관은 팔았고요. 그것도 지수는 이제 마치 왼수물 따라가듯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빠져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2차 전지들의 약세나 이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 놓고 미국이 또 주말에 아주 급등을 해버립니다. 예, 주말에 이 나스닥이 지금 최고가가 2.3%입니다. 종가 1.99 약 2%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개장을 했으면 똑 따먹었을 건데 못 따먹고요. 자, 오늘 밤 미국 나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내일 화요일 날 아침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미증시가 여기서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하다가 26 기본수치 주간 3주 조정 예,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돌려놨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하죠. 근데 기술적 반등이라면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주요 이벤트는 다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전까지 시장을 괴롭히던 요소 중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발표에 따른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전까지는 미국 지수익률이나 달러 강세, 국제 유가 상승,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시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 중에서 큰 게 연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연준이 이번에 FOMC 하면서 데이터를 기반한 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찍이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주요 발언 중에 지금 제가 하나 되짚어 드리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뭐 금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있고요. 예,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정식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파월의 적어도 발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뭐 의역하자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 그래서 인하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고 주말 지나가면서 미증시 분위기는 9월 금리 인하 시작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6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내년 하는 거 아니냐, 12월 아니냐 이러다가 이게 조금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이제 중간에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데 한 9월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이걸 꺼내놓고 조금 볼게요. 예, 주말에 미증시 끝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그래서 이제 어, 적어도 이번 주말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관련해서는 발표 전부터 예상치가 떨어진다고 나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발표치들이 예상치보다 높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예상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은 덜하지 않을까. 만약에 줄면 호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를 보니까 17만 5천 건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평균 시간당 임금 이거 월간 대비입니다. 이것도 0.3에서 0.1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연간도 보면 4.11, 4.0 예상치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3.9로 올라갑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장이 빠져야 정상이죠. 근데 요즘은 계속 연준의 금리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쁜 편이 그러면 쉽게 금리를 미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 뉴스가 좋지 않은 지표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고 자꾸 이러면은 금리를 낮춰놨던 걸 올리려고 들까요? 내리려고 들까요? 우리 그러니까 미 정치는 이 바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연동이 돼 가지고 예, 어떤 재료가 나오거나 이벤트 결과 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고용이 나빴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예, 숨통이 튀었다. 그래서 정신은 올랐고요. 미국 지수율을 한번 가볼게요. 이건 국제유가입니다. 이제 뭐 하마스하고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이쪽은 완전히 하락연자로 접어들어 버렸죠. 이따가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미국 지수율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4,800 넘어가면 안 좋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거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상 치솟았던 임령 공포 지수도 굉장히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좋죠.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는 요즘 상위가 좋아서 그런데 신고가 뚫어버렸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도 뭐 이번 주말에 막 올라. 우리는 주말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댕주들이 빠졌는데 미증시에서는 MSCI 한국 지수가 미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 그림 나온 김에 주간으로 보면 애플이 저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애플 대장인 LG노텍이 6연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테슬라 제법 많이 올랐고요. 이거 넘어가고요. 일간 단위로 가가지고 예, M7들이 좋습니다. 이 보시면 우선 애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V자형 회복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꿈틀거립니다. 구글은 애초에 덜 빠지고 많이 올랐다 덜 빠지고 견조하고요. 넷플릭스 올라오고 있고 메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 N자를 만들었고요. AMD사는 여전히 약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양봉 연속이 되거나 그 정도 강한 면모보다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나오고요. 최근에 강했던 뭐 JP모건 금융주나 그다음에 엑소모빌 같은 거 이건 뭐 유가가 안정이 되니까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비제조 구매 거래자 지수도 50 아래로 가버립니다. 예상이 50이었는데 이거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가면은 저 침체 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잠깐 일수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고가들이 다 위치가 달라요. S&P 500은 3월 28일 여기 고가고요. 나스닥하고 다우는 여기인데 나스닥은 이렇게 하면 31일이니까 월화 이렇게 가면 33 기본수치가 옵니다.
요거 13도 걸리고요. 이러면 이제 단기 급등한 게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 실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미리 그냥 몸조리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사정분선을 꺼놨는데 75%또 직전 하락의 75% 4분의 3 지점까지 정확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그 직전 요 박스 치던 요 가격의 중심 부분까지 와가지고 이 본격 물량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으로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틀 연속 올라가면 거의 여기서부터는 때리는 게 맞고요. 예측적으로 하자면 이건 뭐 지수 이야기니까 저기서도 종목은 또 다르겠죠. S&P 500은 조금 더딥니다. 다우도 그렇고 이번 또 기술적 시총상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긴순지 넘기나 그 기술적으로는요. 근데 후행 스피이 보면 딱 여기 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 거 보면 이게 이 바로 오늘 밤 당장 26 기본수치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26 기본수 그러면 올라오다가 들이받아요. 되게 들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이받는다는 이야기는 저항감이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고 바로 꺾어지거나 조금 가다가 이제 밀리려고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걱정이 만약에 오늘 미리 미국이 위수임 달고 빠져버리면 급등했다가 빠진 것 가지고 내일 아침 우리가 문이 열리니까 개장하니까 이 효과가 반감된단 말입니다. 그게 살짝 걱정입니다. 다우 지수는 보면 지금 균선에 와 있죠. 구름도 여기 있고요. 이건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의 절반입니다. 정확히 절반이 걸려 있습니다. 절반 올라왔습니다. 절반 올라왔습니다. 일수는 뭐 나스닥하고 같습니다. 이건 월화 수요일 날 아니다. 이 금요일이니까 원래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 밤 미국 월요일 개장하죠. 화요일 날 33 기본수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지수로 가면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일수하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감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저음도 17 기본수치가 아니라 18일짜리 눌러놓고 돌아갔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은 25일이 26일이 여기 오거든요. 여기 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이 화요일이고 이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되게 금요일 월요일 걸리거나 제가 이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올라왔는데 분봉은 지금 이기기 과다하고 여기 베나무 일이 휴일 다음 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말 주초로 걸리면 월요일 날 들어오거나 이번처럼 이 예, 5월 1일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 날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맞습니다. 노동절 날 휴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장중에 해운용 시황을 쓰면서 변화일이 휴일 뒤에 되게 들어오고 미리 많이 올라 있으면 되게 휴일 이날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은 토, 일 이틀을 안고 가잖아요. 그럴 때는 자주 좀 그렇고요. 이건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4월 30일은 이제 5월 1일 노동절을 앞둔 날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살짝 누르는 수가 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날 다 뺄지 뭐 목요일 날 뺄지 변화일이 여기 있죠. 몰랐죠. 근데 올랐다가 이제 장중으로 계속 빼버리니까 뭐 지수 대응이야 뭐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가만 보시면 여기서는 17 변화일 다음날 바닥에 왔고요. 여기는 9와 26 변화일 앞날서 고점에 왔습니다. 대신에 그러는 것 이제 돌리다가 금요일날 두들기 맞아 버렸으니까 종가상으로는 1리터째 하락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할 겁니다. 주요 이벤트는 지금 다 지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이벤트는 말이죠. 그 다음 기업들 실적 발표는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예, 대체로 주요 이벤트는 다 지나가서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이다기보다는 이제는 외부 변수에 애를 먹을 게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나 미국 국제 수익률이나 달러화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 또 다른 색다른 뭐 악재만 없다면 조정받아가면서 올라가는 제가 요 중간에는 시황을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렇게 안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다시 돌아서서 때린다고 작심하고 나오면 그 맞춰서 대응하면 되죠. 뭐. 대응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일수가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미국은 여기가 26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앞주가 26주고요. 그래서 요 시간이 비껴갑니다. 여기가 25주니까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 고점에서 보면은 요 42 기본 수준이 딱 걸렸고요. 이건 뭐 전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 이러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일단 최근 하락의 절반 전환선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일봉으로 가볼게요. 일봉으로 가보시면 여기 26이 지나가서 그런데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아, 어, 이 주봉은 뭐 지나간 거니까 놔두고 그냥 갑시다. 여기 스닝스팬2가 지나가고 있고 이, 이 중심 라인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선들을 가지고 보면 후잉스팬이 아직 역전 상태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그냥 골든 크로스 이제 전환이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9일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봉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 봉이 빠져나가겠죠? 이 저가가 빠져나가고 저가가 여기로 바뀌겠죠? 고가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전환선은 예, 5월 7일 화요일 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호전이 될 거예요. 호전이 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게 다시 양운으로 바뀌어요. 이 양운으로 바뀌다가 문으로 다시 패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실패한 신호처럼. 이게 양운으로 바뀌고 이것도 호전되고 올라가고요. 후잉 스핀이 빠져나가면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그 뒤에 여기서 뭐 흔들건 어떨까? 지금은 이 반등했다가 빼버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느냐 약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다른 대회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난 금요일은 미국이 장단기 금리도 안정이 되고 10년물이 4.6% 따라갔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나 뜨고 그랬는데도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외인 수급 선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목들을 조금 보겠는데요. 역시나 뭐 에코프로비엠 3% 빠지고 에코프로가 2.7% 빠지고 막 이래 버렸는데 차트들 조금 한번 볼까요? 이게 금요일 종가가 지금 이 그림에 살아 있으니까 LNF는 지난번에 제가 요 일수 가지고 바닥을 잡아 드렸는데 바닥 찍고 돌아가는 이거 아니고 위에서다. 예, 바닥 찍고 돌아가는 중이고요. 하락의 절반 긴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긴선이 끊기는 거 보이시죠? 이 고가로부터 26일이 지났어요. 여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17에 돌아가고요. 9일, 10일 오른 다음에 하락의 절반 긴선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후잉 스팬이 요 밑에를 통과하면서 고점으로부터 26일이 지나가면서 26일간의 고가 저가에서 고가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반은 26명으로 딱 학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들어왔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빠져나오면 우리 반 평균이 떨어져요. 그 들어온 애가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는 아니구나 그죠? 그런 이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6 변화일에 이렇게 긴선하고 같이 내려오면 당근 던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선 체크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돌리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실적 발표를 보니까 좀 안 좋죠. 예, 1분기 실적이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의 확산 부분도 제가 요 앞날 테슬라 분석을 녹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이거 참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확산될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 1, 2년 전에 비해서 당장 이렇게 확산되거나 시장이 침투해 나가는, 예? 네, 점유비를 높여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2차전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조정받고 나면 다시 갈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금요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도 이렇게 빠졌고요. 여기 수급 보시면 에코프로비움이 외인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LNF는 외인기관은 오히려 샀고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이랬죠. 이렇게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지수에 크게 악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올라간 것들 보면 석유 쪽, 예, 이게 이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예, IRI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석유가 13.58% 올라가고요. 흥구 석유가 7.8% 올라가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죠. 이렇게 있었고요. 금년 움직이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애플이 개장하고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미 시간외에서 애플이 실적 발표 나오고 크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요 관련된 거 BH는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날 개장 전에 정거사 보고서도 여러 나와가지고 제가 이건 쪽지를 보여드리고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예, 언급을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H는 8.9% 출발해가지고 20% 갔다가 종가가 17.35%고요. 장중 추세를 보시면은, 예, 오후 가서 이제 15분봉 22평 살짝 이탈했는데 그 전까지는 추세가 저 좋게 갔습니다. 애플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아주 오랫동안 안 좋다가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적 고점이죠? 2022년 3월입니다. 2년 만에, 2년 하고도 한 2개월 지나가지고 드디어 돌아가는데 이게 시간 논상으로 이쯤 있을까요? 2년이니까 100개, 109개나 돼버리네요. 이번 고점에서 보면 이게 42주네요. 저도 이건 몰랐네요. 이건 26에 27주네요. 이쪽의 습성은 요거 28주고요. 요렇게는 25주. 이게 다중 고점이어서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일까요? 내려올 때. 이게 41, 42네요. 여러분 LG 이노텍은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사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매매는 안 했기 때문에. 어, 애플 관련주로서, 예, 지금 일봉이 구인석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복귀를 해봤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거 보니까 42에 26에 42에 이런 시간마디가 걸리네요. 이쪽으로는 다중고점이라 좀 애매합니다. 네,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이건 26에 27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일봉을 보면 이거 방송 어차피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결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일봉은, 예, LG는 33 기본수지에서 돌아갔네요. 51, 52 영역이고요. 빼다가 양봉이 지금 9연속 양년이 나와서 요건 이제 이게 부담이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9일 떠버렸으니까 단기적으로 살짝 팔아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쪽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부품주들 하이비전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이 직업병입니다. 이 손목하고 손가락 통증이 심해가지고 키보드를 슬쩍슬쩍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음은거리 좀 처지고요. 오타가 좀 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입니다. YMT는 뭐 얼마 못 올랐네요. 그리고 요거 외에 금요일 날 강의했던 것 중에 AI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일단 한컴은 한컴이고요. 예, 한컴은 한컴이고 그 외에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려고 폼은 잡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한 7% 올랐다가 살짝 눌렸죠. 움직임은 조금 나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고요. 포바이포 이런 거는 엄청 소외되어 있다가 이날 15% 올라가고 이런 것도 좀 보입니다. 온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 아니 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한큼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것도 이쪽으로 분류가 되죠. 네, 아주 쉬었다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바닥 쳤다 소리 하긴 좀 이르지만 예, AI 쪽도 서서히 예, 눈길이 좀 가고 있습니다. 요가니까 뭐 의료 AI 그래가지고 드림 CI에서 이거 미리 좀 올라가다가 금요일 폭발해 버렸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네이버. 제가 이 숫자 035 사용 숫자 5개 치는 사이에도 오타가 납니다. 손가락에 제대로 힘을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낙폭과다 소외주의고요. 일단 네이버는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역대 분기 최대 기록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볼까요? 네이버는 바닥 친 그림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바닥을 다지고는 있네요. 카카오 그룹이 참 대부분이 재미가 없는데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게 2022년 12월 상태로 이렇게 가지 지금 주구장창 내리고 있습니다. 주봉 역배열 우하방 중이죠. 일봉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제법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일봉의 모양만 보면 뭐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주봉으로 아직 긴순 돌파를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이걸 찍어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네이버를 봤는데 약간은 성격이 좀 카카오나 이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분류되어 있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 저 PBR 관련주들이 정부 발표가 이제 어저께 나왔는데 좀 기대 못 미친다 이래가 빠졌다가 금요일 날은 KB금융하고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차트나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구름 위에서 전환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전환선 기준 다 깨버리면 빼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선 수급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외국인이 샀다가 약간 매도를 하긴 했는데 봉 자체는 바닥을 찍고 돌리는데 여기 연봉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봉은 약간 기준선을 타고 가는 듯한 그림이고요. 아직 완전치는 못합니다. 좀 불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고요. 이것도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혼조 중이고요. 긴선 아래에 있고 전환선하고 역전이고 구름상단, 브릿지밴드 하단 요거 정도 조금 지지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시장이 아주 험한 그림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긴선을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 긴선 돌파하고 분봉 추세 타면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는 다소 안정이 되었고요. 뭐 이러다가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쉬어가면서 조금 더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22일 이후로 사무실 이전하고 시스템 설치 등등등 해서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고 보니까 음량이 조금 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